미래를 읽는 힘을 키웁니다. 인문학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EBS 공감시대 토요인문대학. 책을 통해 우리 시대와 사회를 읽어보는 저자 초대석 함께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 한마디로 말하기의 고수입니다. 책을 통해 단순히 기술적인 말하기뿐만 아니라 자신다움이 묻어나는 진정성 있는 말하기의 방법을 알려주실 분인데요. 오늘 저자 초대석 아나운서 출신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말할 수 있는 비밀의 저자 한준호 전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너무 좋네요. 네. 스튜디오보다도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아유,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저자 초대석의 손님 가운데 저보다 목소리가 좋은 분은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예. 네.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셨어요. 네. 제가 좀-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는 통신회사를 들어가시고, 네. 근데 프로그래머였다고요? 또? 네. 원래 꿈은 조종사였었고 대학 내내 이제 조종사, 조종사. 네, 조종 훈련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예. 훈련생 시험 준비를 했었고 또 네. 시험을 봤었고 어허. 네, 하다가 그 마지막 면접을 제가 못 들어갔어요. 개인적인 사유가 좀 생겨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다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을 했으니 수학 전공. 네, 네. 수학을 전공했으니 뭐 결국엔 금융권 네. 아니면은 당시에 뜨던 IT계 뭐 이렇게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원서를 냈는데 네. 이제 데이콤이라는 회사 지금 이제 LG U 플러스로 그러네요. 변했는데 네네. 네, 데이콤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죠. 예. 네. 예. 그러다가 또 증권사로 또 옮겨가시고. 그것도 사연이 있는 게 데이콤에 들어가서 예. 결혼을 했는데요. 네네.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가질 무렵쯤 돼서 회사가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랬군요. 네. 여의도에 있는 이제 이제 민영화 시키려는 그 회사 쪽에 가서 예. 한참 이제 데모를 하다가 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 거래소 모집 공고가 떠 있는 거예요. 네. 어떡합니까?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남들 이제 데모할 때 열심히 가서 네. 시험 준비를 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배신을 때리신 건가요? 그때는 정말 뭐랄까요? 다 탈출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회사를 다 탈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당신 정말 생계 문제 때문에 뭔가 열심히. 각자 자기들이 각자 도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네, 만들어버린 네, 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그러다 이제 아나운서가 되셨어요. 네, 그것도 좀 사연이 있는데요. 예. 뭔 사연입니까? 그것도?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부서가 홍보실이었거든요. 증권사에서요? 네, 홍보실에서 네. 주로 이제 시황 분석을 하고 네. 그리고 시황 방송을 하던 차에 TV에 가끔씩 그런 뉴스로 네네네. 나오는. 당시 뭐 이제 네. 뭐 코스닥시장에 있는 한준호 애널리스트 나와주세요 예, 예. 하면 뭐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어떻고 저쩌고 네. 이런 얘기를 하던 이제 시황 분석 및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갑작스레 이제 뭐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섭외 요청이 온 거예요. 어허, 네. 뭐 이색금융인 해서 이제 예. 출연을 하고 몇몇 방송에 계속 그렇게 출연을 하다 보니까 주변 선배들이 권유를 한 거죠. 네. 길 건너에 있는 MBC로 한번 시험을 보는 게 어떠냐. 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나이 제한이 걸려서 아하. 사실은 이제 S나 K 같은 데를 갈 수가 없었고 아하. 뭐 EBS도 역시 올 수가 없었고 예. 그래서 MBC가 유일하게 나이 제한이 약간 풀려 있는 상태라 아하. 네.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네 제가 MBC를 들어갔죠. 아나운서가 되시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통신회사, 증권사 또 아나운서로 일하셨던 MBC. 네. 어떤 친구들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도 못 가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 군데를 다 다니셨단 말씀이에요. 정말 운이 좋았죠 제가. 그런데 그 MBC에서의 그 생활은 그렇게 또 순탄치는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입사를 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 6년 정도 네. 아나운서 생활을 했고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이제 주로 토요일에 보던 주말 뉴스 앵커, 네. 뭐 닥터스 또는 예. 뭐 쇼바이벌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해주시는데 실상은 저는 이제 뭐 사업부서 그리고 이제 뭐 예능국의 이제 후배들 밑에 AD 생활, 네. 네.
그리고 뭐 기획사업부 뭐 이런 곳을 좀 9년 정도 전전했죠. 여러모로 그 회사가 참 순탄치가 않았었죠. 네, 뭐 그런 것 지금도 때문에도 뭐, 더 네. 그러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은 소개해드린 것처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계셔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역시 그 아나운서로서 활동했던 거하고 네, 또 지금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여러 그 체험과 또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갈고 닦다 보니 네, 이번 책 말할 수 있는 비밀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 이력 가운데 역시 아나운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제일 관심이 가실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뭐 타고났던가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무대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예. 카메라 울렁증도 심하고 네. 목소리도 예전에는 이제 이런 목소리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네, 이 네. 목소리는 그래도 지난 세월 동안에 좀 트레이닝이 된 목소리이고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라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었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예. 직업이었고 6년 기간 동안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뭐 스스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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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말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네. 제가 찾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죠.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 중국어로는 뿌능 슈어더 미미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중국어도 주걸륜. 잘하세요? 아닙니다. 주걸륜 주연의 네. 그 영화 제목에서 뭔가 좀 따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사실은 따온 건 아니에요. 네. 따온 건 아닌데 제가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요. 네, 관련돼서 뭐 이렇게 가볍게 글을 썼던 적도 있는데 예. 우선 이 책 전체를 둘러싸는 프레임을 하나 정하다 보니까 네. 비밀이란 단어를 꼭 넣고 싶었어요. 예. 오히려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조금 도움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예. 그리고 스피치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약간의 경험과 그리고 본인의 용기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지 네. 사실 이 기술적인 부분은 아닌데 네. 이거를 어떻게 알려줄까라는 데서 이제 책에 어떤 프레임을 정하게 되다 보니까 네. 비밀이란 단어를 먼저 사용을 했고요. 네. 근데 비밀인데 말을 할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하고 네. 네, 이제는 말을 할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하고 해서 예. 그 앞에 말할 수 있는 이란 말을 붙였죠. 네. 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비밀. 네네.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하시지만 그래도 네. 인생에서 가장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책과 직접 관련된 것은 역시 아나운서로서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네. 아닐까 싶은데 그 같은 회사에 아마 선배 아나운서겠죠? 강재형 아나운서인가요? 네네네. 그 강재형 아나운서가 꽤 오래전에 책을 낸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책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볍게 자기의 관심사를 그런 정도죠. 네, 책으로 내는 경우들이 그냥 있죠.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주 재미있게 저는 읽은 기억이 나는데 네네. 저는 그 이후로 아나운서가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써본 책은 처음 봤어요. 이 책이. 네, 대부분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썼던 책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 있긴 대부분 있죠. 이제 기술서에 예. 좀 가깝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책들은 있는데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걸 또 이제 스피치라든지 네. 말하기에 접목을 시켜서 쓴 책은 예.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것은 요리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네, 전체 이 구조를 말씀이죠. 네. 그래서 재료 준비, 요리법, 요리사의 마음가짐. 네, 그러니까 1부, 2부, 3부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어디서 이런 힌트를 따셨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거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야 네. 된다. 네. 그리고 이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이들하고 제가 백수 생활을 약간 했었거든요. 백수 생활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 생활할 때
요리를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뭘 해서 먹일까? 재료는 어디서 사올까? 이걸 가지고 어떤 요리를 만들까?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요? 네. 예. 이게 제가 항상 연설하거나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강연을 할 때 준비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그거를 빗대서 한번 예. 준비를 해보기 시작했더니 예. 역시나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빨랐다라고 큰 딸아이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큰 아이가 몇 살인데요? 지금 이제 고2입니다. 아하. 네.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나이네요. 네. 그러나 아주 빨라요. 예. 네, 또래에 비해서는. 아빠 책의 컨셉을 정해준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좀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네. 준비 단계가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료 준비란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료 준비 단계에서 스피치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사실 재료 준비 단계에서는 어떤 요리를 할까에 대한 네. 어떤 주제 선정이 먼저 필요한데요. 예. 되게 이제 스피치라든지 아니면은 남 앞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 때는 그 주제를 좀 뭉뚱그려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이제 예를 들어 말하기에 대해서 또는 어떠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무슨 강연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자신이 없는 경우들은 대부분 그냥 가서 그냥 대충 하면 되지라는 예. 분들보다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하. 라고 궁금증이 생길 때 이 네. 주제를 굉장히 많이 좁혀야 됩니다. 예. 경험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자기가 경험을 했던 주제로 조금씩 좁혀놔야 네. 이거를 가지고 어떤 재료를 준비해야 될지 예. 그리고 내 경험은 무엇인지 또는 읽었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좀 부합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네. 제가 일하는 대학의 도서관에서 네. 이 책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반갑습니다. 미리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빌리러 갔더니 사전 예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학 도서관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신청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 책 사주세요 하고서 그 어떤 친구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책이 오면 그 친구가 제일 먼저 가져가야 돼요. 네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친구가 역시 취업 준비생이 아닌가 싶어요. 4학년 네. 학생. 이 책을 보면서 면접 때 가가지고 어떻게 말하기를 할 것인가를 네. 이 책을 읽고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책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서 다 설명해 줄 건데 말이죠. 다 해줬으면 딱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짧게만요. 지금 이제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고 할 테니까 네네. 면접할 때 말하기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실 면접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부터 뭐 분석을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준비를 하는데요. 예. 저도 이제 뭐 짧게나마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봐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자기한테. 그렇죠. 예. 왜 이 회사에 가고 싶은지, 네. 나는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또는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이 회사를 다니게 될 것인지, 네. 나는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된 그 계기는 언제쯤부터인지,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해요. 네. 제 뭐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같이 면접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제 네. 뭐 특목고등학교를 예. 들어가다 네. 보니까 딸아이에게도 가장 먼저 했던 게 언제부터 이 학교를 가고 싶었니? 왜 가고 싶니? 이거를 준비를 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죠. 예. 저는 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운도 좋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면접을 봐서 사실 떨어져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이게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회사 분석을 하기 전에 예. 제가 그것을 왜 하고 싶은지 언제쯤부터 여기에 관심이 생겼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리스트를 쭉 만들거든요. 자기에 대한 분석부터. 네, 그리고 나서 이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예. 저만의 타이틀을 하나 좀 이렇게 달아보곤 합니다. 네. 그 인생의 타이틀이 뭐였어요? 제 예전의 타이틀은 이 책에도 쓰여 있는데 예. 제가 좀 어려운 학생 생활을 했었어요. 네. 굉장히 고학을 했었고 또 굉장히 좀 학교를 또 늦게 들어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삶 자체가
이게 불모지라는 생각을 해서 불모지. 네, 신도 포기한 이 불모지 같은 제 삶, 이 삶을 꾸역꾸역 어떻게든 돌도 캐내고 하면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예. 큰 타이틀을 달았었는데 네. 요즘은 좀 다릅니다. 요즘은 그냥 노네임드, 오. 네, 또 노 브랜디드 네. 이렇게 타이틀을 답니다. 아. 네. 그게 더 편해서 그러세요? 아니면 지금의 내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회사, 네. 네, 또는 어떤 제 직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노 브랜드라는 거는 그 직장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아. 배지에 얽매이지 않는 예. 제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가치를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어떠한 직업으로 어떤 일을 한다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네. 네, 요즘 그냥 노 브랜디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네. 더러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것 네. 같아요. 뭐 자기소개서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뭐 쓸만한 무슨 내가 대단한 이벤트도 없었고 네. 뭐 가진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막막하다. 다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 맞습니다. 학생들 특히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강연을 가끔 나가 보면은 예. 제 이야기를 쭉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요. 예. 선생님께서는 음.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으니 예.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쌓여서 이만큼이 온 거지 시작할 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큰 도움을 받았던 게 하나 있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시작한 뭐 이거 소개를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앱이 하나 있어요. 예.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라는 것만. 네네. 앱 자체가 사진 한 장에 예. 딱 석 줄짜리 일기를 쓰는 겁니다. 어허. 매일 네. 데일리로. 네. 굉장히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면 사진 한 장과 정말 한 13년 만에 온 라디오 스튜디오 아. 뭐 이런 짧은 글들을 석 줄 계속 정도? 쓰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가 사실 쌓여가지고 경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자기 글을 자꾸 써보는 것이 아, 네, 좋은 네. 경험으로 쌓일 수 예, 있습니다. 예. 얼마 전 저희 이 시간에 서민 교수가 와서 네. 밥보다 일기라고 낸 어. 책을 가지고 소개할 때 네.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예. 그 매일매일 적어놓은 조그만 글들이 네,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대신에 띄엄띄엄 써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써야 된다. 네. 이래요. 꾸준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잠시 좀 쉬어가겠습니다. EBS 공감시대 저자 초대석, 오늘은 말할 수 있는 비밀의 저자 한준호 전 아나운서와 함께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피치 방법 듣고 있고 또 계속 듣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오늘의 책 말할 수 있는 비밀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읽는 힘을 키웁니다. 인문학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EBS 공감시대 토요인문대학. EBS 공감시대 저자 초대석 말할 수 있는 비밀의 저자 한준호 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스피치를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 요리에 비유해서 재료 준비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재료 준비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또 좀 듣고 싶은 얘기가 레토릭이에요. 아, 네. 레토릭에 중요하죠.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해서 이 책에서 쓰셨죠. 네, 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레토릭이 예전에 이제 뭐 그리스나 로마 정치에서 네. 뭔가 좀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썼던 네. 연구했던 방법이라 뭐 수사학이라고도 예. 얘기하는데 저는 이 책에서 레토릭은 설득의 방법이다. 설득의 네, 방법. 설득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비유를 해놓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본론부터 먼저 들어가지 말고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나서 상대와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네. 본론으로 들어가라 예. 라는 이야기를 이제 레토릭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좀 했습니다. 네.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를 먼저 내려놓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여러 인터뷰들이나 또 예. 이제 강연을 다닐 때 가장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아는 거를 먼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아하. 그리고 많은 걸 전달하려고 예. 애를 썼는데 예. 결국에는 전달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 예. 많지 않다는 걸 느끼고
네. 가급적이면 내용을 좀 줄이고 예.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들 수를 좀 줄이고 네. 그리고 나서 강연을 줄였는데 음흠.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도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보니까 일단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에 대한 배경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말하기를 하든 아니면 제가 용기를 내라 또는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자신감을 가져서 좋아졌던 경험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가올 만한 어떤 공통점 또는 공유할 만한 사항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 오히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제 네. 경험이라든지 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허. 그 다음에 이제 준비했던 메시지를 아주 간략하게 네. 끌고 나가서 예. 사람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딱 두세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제 책에 담겨 있는 레토릭을 레토릭. 구성하는 방식이죠. 예. 마이크 울렁증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주 심하죠. 어. 네. 이제 보통 그 면접을 하는 학생들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면접관 앞에 딱 앉았을 때 네. 또는 섰을 때 그렇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떨리고 네.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그런 울렁증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제가 면접을 보기 전에 딱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예. 네, 약간 저만의 이제 주문 같은 거예요. 화장실을 들어가서 예. 뒤에 물론 이제 저만 혼자 있을 때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울을 보고 배째라, 배째라. 그래, 배째라. 어차피 떨어지면은 안 볼 사람들 배째라. 약간 이러고 주문을 외워요. 오호. 근데 이게 저한테는 용기를 좀 줘요. 예. 어차피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예. 면접을 보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고 나오자. 그래서 뽑히면은 좋은 거고 네. 어차피 잘 보이려고 해도 떨어질 거면 떨어진다. 네. 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예.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좀 덜 떨리고 MBC 면접 볼 때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때도 배째라 하고서 들어가셨어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보듯이 이렇게 보고 다니고 그랬는데 예. 결국엔 그렇게 들어가서 면접 볼 때 마지막 최종 3명 중에서도 제가 가장 점수가 낮았었거든요. 아하. 예. 그것도 인사 담당자가 직접 제 얼굴을 보고 와서 예. 당신이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셋 중에 이제 한 명만 뽑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이제 1,100여 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예. 5번의 시험을 거쳐가지고 최종 3명이 남죠. 그리고 네. 한 명을 뽑는 건데 아. 어차피 이게 정말 운칠기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용하다. 예. 배째라. 어차피 내가 떨어지면 음흠. 나이도 있고 하니 다시는 못 볼 사람들 음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오자. 네. 라고 했는데 예. 굉장히 주요하게 네. 네,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앞에 섰을 때의 네. 울렁증을 극복하는 것도 그러면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죠. 이거는 이제 지금이야 면접을 그렇겠죠. 볼 땐 그렇게 하는데 방송을 하기 전에 항상 호흡을 좀 고르죠. 네, 호흡을 고르는데 제가 제일 떨렸던 방송이 어쨌든 생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기억이 나는 제 36회 방송대상 시상식이라는 건데 네. 이게 각사의 아나운서들을 한 쌍씩 뽑아서 예. 3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사의 방송사 아나운서들 6명이 네. 무대 뒤에 있다가 예. 앞에서 공연이 끝나고 뭐 오늘의 MC를 소개합니다면 문이 열리면서 네. 저희 6명이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장면인데 네. 재밌는 거는 6명이 서서 마이크를 잡고 다들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호흡을 예. 고르죠. 예. 이건 뭐 이제 전문용어로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깊이 숨을 좀 담아서 네. 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좀 덜 뛰게 만드는 거죠. 예. 심장을 덜 뛰게 만드는 건데 이 복식 호흡은 늘 방송할 때 좀 저희들은 하는 편이에요. 네. 특히 생방송에서는. 예. 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좀 책에는 한 4단계 정도로 네, 구분을 해놨는데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숨을 깊게 들이마셔서 배 밑으로 떨어뜨리고 네. 한 3초 정도 참았다가 스파이더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실 뽑듯이 예. 아주 천천히 길게 다 내뿜고 다시 호흡을 깊게 들이마셔서
배 밑으로 살짝만 배를 내밀면 떨어지거든요. 네, 배를 내밀어 떨어뜨리면서 한 3초 참았다가 네. 아주 천천히 입에서 실을 뽑듯이 길게 내뿜게 되면은 한 4번 정도 반복했을 때 네. 굉장히 몸이 이완도 되고 예. 편해집니다. 예. 그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죠. 목소리가 떨리지가 않죠. 네. 그렇게 되면. 네. 예. 그래서 복식호흡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가지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긴장감을 좀 떨어뜨리는 용도. 네. 2번째는 전달력을 높이려고 원래 복식호흡을 하죠. 예. 가수들이 이제 숨 들이마시고 하고 전달을 하듯이 그래요. 네네 전달력을 좀 높일 때 사용을 하죠. 네. 자, 안정감, 숨소리나 안정감은 그렇다 치고요. 네. 사실 그 복식호흡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발표시키기 전에 반드시 3번 복식호흡 하고 시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요? 네. 근데 지금 전문가십니다. 말씀하시니까 이걸 더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건 그렇고요. 또 한 가지가 손. 네. 예전에 어떤 연극 배우가 저한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처음 배우 시작할 때 네.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 네네. 네. 충분히 어디에다 이해갑니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런 경우 있으시죠? 저희는 어떻게- 허다하죠. 예, 그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평소에 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라. 없다. 네,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연습을 할 때 예. 되게 마이크가 있으면은 한 손은 그나마 의지가 되고요. 네. 큐 카드가 있으면 2손이 의지가 돼요. 예.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뭔가 손에 들어라. 네. 네. 큐 카드든 뭐든 들어라. 예. 그런 것이 없는 전혀 이제 상황에서는 연습을 할 때 손을 놓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연극인들을 위한 그 연습법에는 네. 손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예. 발성 연습을 하는 연습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후배들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강연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집에서 발성 연습을 하던 아니면 그냥 뭔가 원고를 읽어볼 때도 손을 그냥 떨어뜨리고 네. 연습을 해라라고 예. 말을 많이 하죠. 손을 떨어뜨리고. 네, 여기 힘을 줘서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정말 그냥 탁 놓는 거죠. 예. 탁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제스처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는 손을 써도 그럼요. 부자연스럽지 않게 쓴다. 네, 필요시에만 활용을 예. 하게 되죠. 예. 가끔씩 이제 방송에서 손이 너무 많이 움직여지는 그 연예인들이 있어요. 예. 네, 이분들은 이제 방송에는 적합하게 훈련이 돼 있는 건데 네. 이제 스탠딩을 해 있는 상태에서 예. 이렇게 정형화된 방송을 하기에는 조금 연습이 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그렇군요. 네, 자, 아주 그 구체적인 질문을 제가 그렇게 2가지를 드렸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1대1로 지금 저와 그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있지만은 이제 강의도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는 청중을 놓고 할 때 네, 또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전달력일 텐데 자기 그럼요. 말이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다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잘한 것 같지만 그 누구 얘기는 영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전달력 따로 연습을 더 하셨어요? 사실 전달력은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경험도 좀 많이 필요하죠. 사실 네. 그런 강연에 대한 경험도 좀 필요한데 저는 이제 전달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 선배에게 처음 그 배우고 깨달았다는 것이 네. 뉴스를 하고 나왔을 때 네. 갑자기 이제 친했던 선배, 굉장히 방송을 잘하던 선배인데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되면 네, 괜찮죠. 뭐 예. 김성주 아나운서라고 김성주 아나운서. 네. 의자를 맞대고 앉았었는데 굉장히 방송을 잘하는 분이에요. 예. 자기에 대한 어떤 노력도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고 제가 뉴스를 끝나고 왔는데 저를 앉으라고 하더니 네. 알려주시는 거예요. 뉴스 전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뭐 팩트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이 원고를 하나 네가 읽고 나서 궁금했냐? 아니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원고를 전달할 때 너도 같이 궁금해야지. 예. 앵커니까. 네.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네가 전달하는 것과 그냥 읽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큰 차이가 있다.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 전달이 도대체 실체가 무엇일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네. 그리고는 제가 이제 뭐 책에 써놓은 것처럼 말에 있어서 전달은 글은 사실 써놓고 보내면 되는데 네. 말의 전달은 상대방이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예. 전달을 할 때 상대가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는 네.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포즈라는 거 예. 잠깐 멈추고 멈춤. 네. 멈추고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 네.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도 조성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포즈라는 방법을 조금 상대가 따라올 수 있는 네. 거리라고 예. 생각을 해서 전달을 할 때는 상대가 잘 전달을 받은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거를 확인을 못했을 때는 기다려주고 네. 네, 이게 이제 강연에서 또는 예. 이제 청중들과 할 때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강단에 섰을 때 네, 제일 두려운 시간이 언제냐면 잠깐 멈췄을 때였어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포즈라는 거를 네, 그 짧은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네, 뭘 하다가 말을 잊어버린 경우랄지 아니면은 헷갈렸다 할지 네, 그래가지고 잠깐 끊기는 수가 생기죠. 네, 그러면서 언뜻 학생들의 얼굴을 봤을 때에 그 다음에는 더 백지창처럼 하얘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경험이 생긴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잠깐씩 끊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했을 때에도 처음에는 네, 그 잠깐 끊었을 때 두려워요. 아, 그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잠깐의 포즈 때문에 잠깐의 멈춤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준비한 말을 끝날 때까지 안 쉬고 쫙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쉴 틈을 안 주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전달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은 이제 모든 케이스를 다 이걸로 그 틀에 짜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네. 말이라는 거는 뭐 워낙에 상황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벌어지는 것이고, 네. 강연도 이제 강연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전달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오히려 상대에게 많은 정보를 주입을 하는 것보다 음흠. 상대가 가져갈 것을 오히려 제가 좀 끌어가면서 네. 정확하게 하나씩 전달하는 것이 예. 뭐 수업이 되었든 예. 아니면 강연이 되었든 네. 상대가 남겨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좀 포즈와 그리고 이 딜리버라는 음흠. 정말 배달이라는 느낌의 네. 이 전달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 의견인 거죠. 네. 낫지 않을까가 아니라 말씀하신 게 정말 옳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익숙하게 하기까지가 용기가 어렵더라. 필요합니다. 용기가 좀 필요. 어렵더라는 왜냐면 저희 거죠.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흔히 예. 좀 맞든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든다. 아하. 라디오 뉴스를 하다가 예.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한 4초 정도 멈추면 이게 마가 뜨는 거거든요. 이게 5초, 6초 넘어가면은 예. 방송 사고죠. 맞든다. 아하.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언어 전달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보고 있는 상태에서의 4초, 5초 정도의 포즈는 예. 그렇게 본인 생각처럼 길지는 않습니다. 아. 네, 상대에게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예.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오늘 할 얘기가 많고 들을 얘기가 많은데 시간은 네. 다 됐고요. 네, 벌써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정말 바쁘신 분이어서 또 모실 수는 없지만 네. 아주 짤막하게 네네네. 결론적으로요. 스피치를 할 때에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전달하고 싶은 것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누구나 스피치 말을 잘 하고 싶죠.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하는 게 과연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쓰는 말인데 여러분이 하는 스피치, 여러분이 하는 방법, 뭐 사투리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들이 결코 틀리지 않다. 당신도 오를 수 있다는 예. 용기가 필요하다. 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책의 제목처럼 말할 수 있는 비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올 한 해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셔요?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그렇게 알아도 되나 모르겠다. 네. 저는 이제 그 지금 있는 공직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와대 삶을 항상 자기의 가진 재능을 소진하는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저는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예. 제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계획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작은 이제 제가 재단을 설립하다가 멈췄어요. 네, 이 네. 재단은 그냥 제가 가진 많은 경험들도 있지만은 예. 사회에서 작은 성공이라도 했던 분들의 경험들을 이제 많은 젊은이들과 공감을 하는 그런 재단인데 네. 이 활동을 좀 올해는 좀 펼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년에 바라는 것 다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바쁘신 시간에 출연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저자 초대석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할 수 있는 비밀의 저자 한준호 전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네, 여기 오늘 토요일 순서 1, 2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훈의 노래로요.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들으면서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은기였습니다.